사람의 기억이 지워진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도 사라진다는 걸까? 엄마는 아직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이름을, 내 얼굴을, 내 목소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. 처음엔 그냥 나이 드셔서 깜빡하시는 줄 알았어요. 하루는 엄마가 밥을 2번 지으셨어요. 또 하루는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려 하시더라고요. 아,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그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으셨어요. 저기요, 혹시 누구세요?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. 엄마가 날 모른다고요? 엄마는 잊어가고 나는 지켜야 했어요. 병원에서는 중기 치매라고 진단했습니다. 그날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.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, 밤마다 집을 나가려는 엄마를 따라다니던 시간들, 어느 날엔 엄마가 저를 도둑이라며 밀쳐내기도 했습니다. 그 모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.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? 돌봄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.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랑보다 체력 그리고 정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. 하루 3끼 챙기고 약 시간 맞추고 화장실 데려가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거리도 필요했죠. 결국 가족들과 상의해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찾고 구간보호센터에 등록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제서야 저는 돌봄의 역할이 아니라 엄마의 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.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. 엄마는 점점 말을 잃으셨습니다. 표정도 무뎌지고 식사도 도와드려야 했고 손을 쥐는 힘도 약해지셨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져가는 엄마의 손길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.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. 사랑은 기억 너머에도 남아있더라고요.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고마워요.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. 제 이름은 아니었어요. 하지만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. 엄마는 제 존재를 모르셨지만 제가 주는 따뜻함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도 살아남는구나. 엄마는 내 이름을 잊었지만 그 손끝에 남아있는 체온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사랑은 기억 밖에서도 살아남더군요. 집에서 엄마를 모시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 가족은 처음엔 엄마를 집에서 직접 케어하기로 했습니다. 낮에는 아버지가, 밤에는 제가 돌아가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. 매일이 반복이었습니다. 동일한 질문에 수십 번 답했고 엄마가 밤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하면 맨발로 뛰어나가 붙잡아야 했습니다. 가족의 역할은 식사와 약 챙기기, 대소변 도움, 위급 상황 대처, 정서적 반응 관리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 모두가 지쳐갔습니다.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나는 딸이면서 간병인이었습니다. 엄마를 돌보다가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.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 수없이 갈등했습니다.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건 마치 엄마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. 그 죄책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몰래 울며 결정을 미뤘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큰 상처를 입은 뒤 우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. 요양원에 맡기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. 처음 요양원에 엄마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마치 어딘가에 엄마를 두고 온 느낌이었습니다. 매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이틀 바쁜 일상에 방문이 줄어들었고 엄마는 점점 우리 가족의 얼굴조차 모르게 되었죠. 요양원 케어 시 가족의 역할 변화입니다. 매주 면회, 병원 동행, 간호사와 소통, 정서적 지지자 역할, 외부 가족으로서의 연대 필수입니다.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
빈방의 침묵과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. 집과 요양원, 정답은 없었습니다. 남는 건 사랑뿐이었어요. 엄마는 집에 계실 땐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지쳐 있었고, 요양원에 계실 땐 전문적인 돌봄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고마워, 좋은 사람이야.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날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어도 저를 향한 감정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.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여정이었습니다.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. 가족 전체가 함께 병을 앓고 함께 지치고 함께 무너집니다.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사랑이란 기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. 돌봄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. 엄마를 돌보며 저는 내면 깊이 묻혀있던 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. 아픈 엄마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섬세해졌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제대로 배웠습니다.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에요. 가족 모두의 이야기예요. 치매는 환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. 돌보는 가족도 지치고 상처받고 울고 그렇게 함께 무너집니다.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안아주고 함께 울고 때로는 웃고 그렇게 또 견디게 됩니다.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자주 안아주게 됐고 살아있음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. 엄마를 돌보며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. 엄마를 보며 저는 죽는 순간까지도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살피는 나 자신도 돌봄이란 이름으로 내면을 성찰하게 됐습니다.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 꼭 기억일 필요는 없다는 것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치매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.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 혼자 아프지 마세요.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.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. 치매 걸린 엄마를 돌보며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들에게 닿기 위한 힘이 됩니다.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